안녕하세요. 효효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7월 한 달 동안 제공된 영상들을 하나로 묶어 한꺼번에 보실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광고 없이 보는 방법, 스마트폰을 빠르게 사용하는 방법, 화캉스를 멀리 해야 하는 이유, 돈 안 드는 취미생활 10가지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꺼번에 즐기실 수 있습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또한 친구나 이웃에게 공유해 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효효TV 7월 콘텐츠 몰아보기 지금 시작합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효TV. 유튜브 프리미엄 기능 정말 편리하죠? 광고도 없고 화면을 내려도 소리만 들을 수 있어서 참 유용합니다. 하지만 월 14,900원이라는 가격이 부담스러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유튜브 프리미엄 기능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효효TV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효TV. 오늘 소개할 방법은 바로 브레이브 브라우저입니다. 크롬이나 사파리처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어플인데 광고를 자동으로 차단해주고 폰에서 화면을 내려도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먼저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설치해 볼까요? 플레이 스토어에 접속해 브레이브를 검색하세요. 사자 모양의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고 설치해 주세요. 설치가 완료되면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열고 유튜브에 접속해서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광고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홈 버튼을 눌러 화면을 닫아도 음악이 계속 재생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설정 방법은 브레이브 브라우저 오른쪽 하단에 있는 점 3개로 표시된 메뉴 버튼을 클릭한 후 설정에서 미디어를 선택하고 백그라운드 재생을 활성화하면 됩니다. 폰 기종에 따라 메뉴 버튼의 위치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이 얼마나 편리한지 모릅니다. 게다가 브레이브 브라우저는 모바일뿐만 아니라 PC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유튜브 프리미엄 없이도 광고 없이 유튜브를 즐기고 화면을 꺼도 음악을 계속 들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죠? 오늘 알려드린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꼭 설치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튜브 프리미엄 결제를 하지 않고도 광고 없이 유튜브를 보고 백그라운드 재생까지 가능한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갤럭시 핸드폰의 통화 녹음 기능을 알고 계신가요? 저는 이 기능 덕분에 갤럭시만 사용하고 있답니다. 업무 통화나 중요한 대화를 녹음해두면 정말 유용하기 때문이에요. 특히 보험 가입이나 중요한 내용들을 녹음해두면 나를 위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통화 녹음을 누르지 않고도 자동으로 녹음이 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효효TV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효TV. 지금부터 통화를 시작하면 자동으로 녹음이 되도록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핸드폰에서 전화를 열어주세요. 전화 걸 때 사용하는 수화기 모양 앱이 맞습니다. 전화 앱 화면에서 오른쪽 위에 있는 점 3개 아이콘을 눌러주세요. 가장 아래 위치한 설정을 선택하세요. 설정 메뉴 중에서 통화 녹음 항목을 찾아 선택하세요. 그러면 통화 자동 녹음 항목이 보일 거예요. 이 항목을 활성화해 주시면 통화할 때마다 자동으로 녹음됩니다. 어떤가요? 참 쉽죠? 통화 녹음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녹음된 통화를 들어봐야 할 텐데 지금부터 녹음된 음성 파일을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화 앱 설정, 통화 녹음까지는 같습니다. 통화 녹음 활성화했던 메뉴 아래 녹음한 통화가 보이실 겁니다. 이걸 누르시면 지금까지 녹음된 모든 통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녹음된 통화를 듣고 싶다면 원하는 녹음을 선택해서 들어보세요. 삭제하고 싶은 녹음이 있다면 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삭제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실수로 삭제한 통화 녹음을 복원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갤럭시 스마트폰에서 파일을 삭제하면 바로 지워지지 않고 30일 동안 휴지통에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0일 안에 파일을 다시 복구하면 지웠던 통화 녹음을 복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휴지통에서 파일을 다시 복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앱 설정, 통화 녹음, 녹음한 통화까지는 같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 위에 점 3개 아이콘을 누르시고 휴지통을 선택하세요.
여기서 삭제된 녹음을 복원할 수 있습니다. 복원하려는 통화 녹음 파일을 길게 누르고 하단에 복원을 누르시면 녹음한 통화 리스트에 삭제했던 통화 녹음이 다시 복원된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통화 녹음 기능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업무 통화나 중요한 대화를 자동으로 녹음해두면 나중에 내용을 다시 확인할 때 정말 유용하답니다. 보험, 사고, 신고 등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도 녹음된 내용을 통해 명확히 과실을 따질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녹음 기능은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녹음할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죠. 오늘 알려드린 방법으로 통화 녹음 기능을 한 번만 설정해두면 이후에는 자동으로 모든 통화가 녹음됩니다. 복잡한 설정 없이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보세요. 지금까지 통화 녹음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법과 녹음된 음성 파일을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니어님들 혹시 은퇴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되시나요? 많은 시니어님들이 은퇴 후 하루하루가 너무 길게 느껴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해 하시죠. 오늘은 돈도 안 들고 평생 할 수 있는 시니어 취미 생활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효요TV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요TV. 먼저 은퇴 후 많은 시니어님들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하루가 한 달, 1년처럼 길게만 느껴진다고 말이지요. 사실 65세 이상 노인분들 중 80% 이상이 취미 생활로 TV 시청을 꼽았고 노년의 시간이 지루하다고 대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돈도 많이 들지 않으면서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취미 활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탁구입니다. 탁구는 다른 운동보다 근력과 체력이 덜 요구되어 남녀노소 함께 즐길 수 있어요. 심혈관 건강에도 좋고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이랍니다. 탁구를 한 달만 해도 심폐 기능이 향상되고 체력이 높아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또 탁구는 저렴한 비용으로 공간 제약과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이 있죠. 집중력도 높일 수 있고 부상 위험이 적어 80대까지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는 취미랍니다. 두 번째는 독서입니다. 매일 책을 조금씩 읽는 것만으로도 두뇌 활동이 자극됩니다. 독서는 뇌의 노화를 방지하고 알츠하이머, 치매와 같은 정신장애를 늦춘다고 해요. 또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정신적인 여유로움을 제공해 시니어분들이 일상에서 느끼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매일 책 10장씩이라도 읽는 습관을 들이셔서 건강한 뇌와 정서적 안정감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걷기입니다. 걷기는 노후 운동으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인기 있는 운동 중 하나입니다.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치를 떨어뜨려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맨발 걷기는 발바닥 전체를 지압하는 효과가 있어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신진대사를 활성화합니다. 우울증 완화에도 큰 도움이 되며 갱년기 증상 완화에도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그림 그리기입니다. 그림 그리기는 기분을 좋게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증가시키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준다고 해요. 손의 신경을 자극하여 두뇌 활동에 좋으며 불안감이나 우울증을 완화시킵니다. 그림을 꾸준하게 배워 놓으면 평생 취미로 삼을 수 있어요.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적은 재료로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노후에 접근이 쉬운 취미 중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전거 타기입니다. 자전거 운동은 가장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입니다. 허벅지와 종아리, 코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되어 칼로리 소모가 크고 우리 몸의 균형을 담당하는 중요한 근육을 강화시켜줍니다. 자전거는 무릎 관절에 좋은 운동으로 퇴행성 관절염과 연골 손상으로부터 주변 인대를 강화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여섯 번째는 식물 키우기입니다. 반려식물을 키우면서 자연과의 교감을 통해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물을 돌보는 활동은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더불어 식물의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돌보는 것은 뇌를 자극하여 인지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식물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손이 덜 가면서도 충분한 정서적 교감과 위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식물 키우기는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취미이기 때문에 정적인 취미를 찾으시는 분들에게 제격입니다.
7번째는 명상입니다. 명상은 스트레스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으로 자존감과 전반적인 기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명상은 우울증 치료에도 좋은 영향을 주며 기억력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단 10분씩이라도 정기적인 명상을 통해 더 균형 잡히고 만족스러운 삶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8번째는 수영입니다. 수영은 우리 몸의 많은 근육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입니다. 물속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평소에 잘 사용하지 않는 팔, 어깨 등의 근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영은 다이어트에 매우 효과적인 운동으로 모든 연령대에서 즐길 수 있는 평생 스포츠입니다. 9번째는 사진 찍기입니다. 사진을 찍다 보면 다양한 장소에서 여러 환경을 찍게 되는데요. 다양한 장소를 움직이며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간단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찍기는 내가 원하는 순간의 장면을 위해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인내심을 기를 수 있고, 사진을 남기며 소중한 순간들을 기록하기 때문에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훌륭한 취미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악기 배우기입니다. 악기 배우기는 생활에 변화를 주고 사회적으로 좋은 친구를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배우기 쉬운 오카리나, 우쿨렐라 등 접근하기 쉬운 악기들이 많아 성취감과 자신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시니어님들, 오늘 소개해드린 취미 중에 마음에 드는 것이 있으셨나요? 무엇이든 서툴러도 좋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되고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변 노인복지시설이나 구청주민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도 효효TV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시니어님들의 행복한 인생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 시니어님들께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 혹시 지워도 계속 오는 스팸 문자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하루에도 몇 번씩 울리는 스팸 문자 알림 소리에 짜증이 나고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으셨죠? 오늘은 그런 스팸 문자를 한 번에 싹 다 차단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 합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분의 스마트폰에 스팸 문자를 95% 이상 차단할 수 있습니다. 진짜 간단한 설정인데 바로 시작해볼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주변 지인들에게 공유해주시면 좋은 정보 공유해줘서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그럼 효효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효TV. 지금부터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달되는 스팸 문자를 차단하는 방법을 배워보겠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문자 앱을 열어주세요. 문자 메시지가 왔을 때 열어보는 앱 맞습니다. 오른쪽 점 3개를 누르면 설정이 보이게 되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설정 메뉴에서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차단 문구 관리를 눌러주세요. 아마도 차단 문구가 없습니다 라고 뜰 거예요. 여기에 특정 단어를 입력하면 그 단어가 들어가 있는 모든 문자를 차단하게 됩니다. 차단 문구로는 코인, 주식, 투자, 로또, 대출 같은 단어를 차단 문구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럼 코인을 입력해서 코인이 포함된 문자를 차단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위 플러스 모양을 눌러주세요. 차단할 문구에 코인을 입력하고 저장을 눌러주세요. 이제 차단 문구에 코인이 등록되었습니다. 등록된 차단 문구를 삭제하시려면 길게 누르시고 삭제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차단 문구를 설정하면 스팸 문자의 대부분을 차단할 수 있어요. 하지만 광고가 아닌 문자도 차단될 수 있으니 주의해주세요. 차단해야 할 문구에는 코인, 주식 같은 단어들도 있지만 인터넷 링크를 차단할 수도 있습니다. 차단 문구로 인터넷 링크를 설정하게 되면 인터넷 링크를 누르도록 유도하는 보이스 피싱이나 스미싱을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인터넷 링크를 차단 문구로 등록하려면 HTTPS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내가 확인해야 하는 문자가 있는데 차단 문구가 포함돼서 받아보질 못하게 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이미 차단된 메시지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미 차단된 메시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문자 앱 메뉴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까지는 같습니다. 스팸 및 차단 번호 관리에서 차단 메시지를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지금까지 차단된 모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단된 메시지를 누르게 되면 지금까지 차단했던 내용의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오른쪽 위 편집을 눌러 차단된 메시지를 복원하거나 삭제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신번호 없는 메시지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스팸 문자는 발신번호가 없는 형태로 자주 오기 때문입니다. 발신번호 없는 문자는 대부분 스팸 문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자 앱 메뉴 스팸 및 차단번호 관리까지는 같습니다. 여기서 발신번호 없는 메시지 차단을 활성화해 주시면 발신번호 없는 문자는 차단되게 됩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은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으로 유인될 수 있는 스팸 문자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스팸 문자가 주는 스트레스를 줄이게 되었고 덕분에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지 않게 되겠죠? 혹시 주변에 보이스피싱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방법을 꼭 알려주세요. 우리 친구분들이나 가족들도 이 방법을 통해 개인정보와 재산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꾹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영상을 시청하다 보면 내용이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시죠? 중요한 내용을 놓치기 일쑤이고 다시 돌려봐도 빠르게 지나가 버려서 답답하셨을 겁니다. 특히 배우고 싶은 내용이나 중요한 정보를 다루는 영상일수록 더욱 천천히 자세히 듣고 싶으실 텐데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오늘은 유튜브 영상을 천천히 또는 빠르게 조절해서 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영상을 자신에게 맞는 속도로 시청할 수 있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영상을 즐길 수 있습니다. 컴퓨터와 모바일에서 각각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효효TV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효TV. 그럼 바로 컴퓨터에서의 유튜브 영상 속도 조절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로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하단에 톱니바퀴 모양의 설정 아이콘이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클릭하면 재생 속도라는 메뉴가 나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면 여러 속도 옵션이 나타나는데요. 여기서 0.25배속부터 2배속까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0.75배속을 선택하면 영상이 느리게 재생되고 1.25배속을 선택하면 영상이 빠르게 재생됩니다. 맞춤 설정을 통해 더욱 세밀하게 속도를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0.85배속이나 1.15배속 등으로 세부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모바일에서의 방법입니다. 모바일에서는 화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톱니바퀴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여러 메뉴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재생 속도를 선택합니다. 여기서도 0.25배속부터 2배속까지 속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재생 속도를 조절하는 것은 매우 간단하지만 이를 통해 더욱 편하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정보를 들을 때 속도를 조절하여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속도로 들으면 더 효과적입니다. 오늘 영상 마치기 전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희 효효TV를 시청해주시는 시니어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구독 없이 영상만 시청하고 계시더라고요. 혹시 이런 채널이 있다면 어떨까요? 아직 구독자는 많지 않지만 나는 구독자 100명일 때부터 구독해서 보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채널 말이에요. 시니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영상 한번 보실 때마다 영상 아래 위치한 따봉 모양의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른쪽에 있는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공유 버튼 눌러서 카카오톡으로 지인에게 영상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150명 구독자를 보유한 작은 채널이지만 시니어 여러분들의 사랑받고 효도하는 유튜브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효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4년 25년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중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후에도 여전히 중요한 예방접종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예방접종 계획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효효TV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효TV. 먼저 2024년 25년 절기 접종 계획의 배경부터 살펴볼까요? 질병관리청은 2024년 25년 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는 팬데믹 이후 발생이 감소하고 있지만 여전히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주요 국가들은 가을 겨울철에 고위험 인구 집단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예방접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예방접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방접종 계획에서 주요한 내용을 5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접종 시기입니다. 어르신 인플루엔자 접종 시기와 동일하게 10월 중에 예방접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는 어르신들이 인플루엔자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동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백신의 허가와 도입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일정은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 무료 접종 대상입니다.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그리고 감염 취약 시설 입원 입소자는 무료로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 노숙인 생활시설, 장애인 생활시설 등이 포함됩니다. 세 번째로 일반 국민의 접종입니다. 고위험군이 아닌 일반 국민은 민간에 유통될 백신으로 접종이 가능하며 접종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바이러스의 변이를 고려하여 세계보건기구 등이 새로운 백신을 추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백신 허가 및 승인 절차입니다. 신규 백신은 현재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허가 및 승인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이는 새로운 바이러스 변이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것입니다. 질병관리청 지영미 청장은 코로나19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여전히 예방접종이라며 올 가을 신규 백신 접종을 통해 강력한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 일선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전달한 정보가 도움이 되셨나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효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효TV. 핸드폰으로도 카드 결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핸드폰에 삼성페이만 있으면 지갑 없이도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아미 지인들이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오늘은 갤럭시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카드 결제할 수 있는 삼성페이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방법을 알면 지갑 없이도 외출할 수 있고 결제가 훨씬 편해집니다.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효효TV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효TV. 먼저 삼성페이를 지원하는 갤럭시 기기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페이는 NFC 기능을 지원하는 기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서 최신 기기뿐만 아니라 일부 구형 모델에서도 사용할 수 있어 꽤 많은 기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음과 같은 모델들이 지원됩니다. 갤럭시 S 시리즈에서는 S6 이후 출시된 모든 갤럭시 S 모델, 갤럭시 노트 시리즈에서는 5 이후 출시된 모든 노트 모델, 갤럭시 Z 시리즈에서는 갤럭시 폴드를 모함한 모든 모델, 갤럭시 A 시리즈에서는 2016년 이후 출시된 모델 중 일부 제외하고 삼성페이가 지원이 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삼성페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삼성페이 앱이 있어야 합니다. 최근 삼성페이에서 삼성 월렛으로 앱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월렛은 지갑이란 뜻으로 스마트폰에서 월렛 앱을 실행해주세요. 만약 앱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삼성 월렛을 검색해 설치해주세요. 앱을 실행하셨다면 사용 가능한 신용카드를 추가해야 합니다. 앱 화면 상단에 보이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세요. 결제 카드를 눌러서 카드 추가해줍니다. 사진으로 찍어 카드 추가를 누르신 후 실물 카드를 화면에 맞춰 찍어주세요. 카드 내용을 손으로 직접 입력해서 등록도 가능합니다. 이후 삼성페이의 약관에 동의해주시고 본인 인증을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완료되면 지문을 등록하거나 결제 비밀번호를 설정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서명을 입력하면 카드 추가가 완료됩니다. 여기까지가 삼성페이에 신용카드를 추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음은 사용 방법입니다. 삼성페이로 결제를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됩니다. 삼성페이 앱을 실행하고 추가한 카드를 선택합니다. 지문인식이나 비밀번호로 인증을 완료한 후 단말기에 스마트폰을 가까이 대면 결제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삼성페이의 보안과 안정성에 대해 궁금하실 텐데요. 많은 분들이 보안에 대한 걱정이 있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페이는 강력한 보안 기술 녹스를 통해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습니다. 카드 정보는 암호화되어 저장되며 결제 시마다 새로운 가상 카드 번호가 생성되니 걱정 마시고 사용하세요. 이제 삼성페이를 설정하고 사용하는 방법을 알게 되셨죠? 이 방법으로 더 편리하게 결제해보세요. 아마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이 좋았다면 지인분이나 가족들에게 공유해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것은 물어봐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효효TV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께 큰 변화를 가져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소식입니다. 본격적인 내용 시작하기 앞서 구독을 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효효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효TV. 올해 12월 27일부터 만 17세 이상 국민 누구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실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필요 없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모바일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정말 편리하겠죠? 행정안전부는 2021년부터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에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지난해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도입했는데요. 이번에는 그 범위를 주민등록증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됩니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실물 주민등록증을 IC 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발급받았다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하는 방식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단 IC칩 비용으로 5,000원이 소요됩니다. 최신 보안 기술이 적용되어 위 변조와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본인 명의 단말기 한 대에서만 발급 가능합니다. 또한 휴대전화를 분실할 경우 콜센터에 신고하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즉시 중단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9월 30일부터는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법원이나 금융기관 제출 용도가 아닌 일반용 인감증명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면허 신청, 경력증명, 보조사업 신청 등의 목적을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번 변화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정말 기대되지 않으신가요? 지금까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소식을 전해드린 효효TV였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친구들에게도 공유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화장실에서 몇 분이나 앉아 계시나요? 오늘은 화캉스라는 신조어와 병의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오늘 정보는 40대 이상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는 중요한 내용이니 꼭 주변 지인들께 공유해주세요. 그럼 효효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효TV. 화캉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화장실과 바캉스가 합쳐져 변기에 오래 앉아 휴대폰을 보거나 휴식을 취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재밌는 게 너무나 많다 보니 이렇게 변기에 오래 앉아 있게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화캉스를 즐기는 것이 마음은 편할지 몰라도 몸에는 정말 해롭습니다. 특히 배변 욕구가 없는데도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항문 질환을 유발 악화할 수 있어요. 변기에 앉아 있으면 장과 항문에 압력이 가해지는데 이를 오랜 시간 반복하면 항문 모세혈관에 혈액이 몰리면서 치핵이나 치질 발병 위험이 높아지게 됩니다. 특히 배변 욕구가 없는데도 변기에 오래 앉아 있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오래 앉게 된다면 변비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대한대장학문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변비 환자는 화장실에 머무는 시간이 정상인보다 평균 3.2분 더 길다고 해요. 배변 시 휴대폰을 사용하는 비율도 높아서 잔변감이 들고 화장실에 오래 머무르는 경우 변비를 의심해 봐야 합니다. 변비 증세는 초기에 잡아야 좋은데 배변은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결하고 배변 욕구가 있을 때만 변기에 앉는 것이 좋아요. 변기에 오래 앉아 있으면 혈액 순환이 저하되어 배변 운동이 원활해지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 송도병원의 황도연 병원장은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는 습관은 치질의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변기에서 바로 일어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변기에 오래 앉아 있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휴대폰 사용 자제입니다. 화장실에서 휴대폰을 사용하지 마세요. 휴대폰을 사용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가는 것을 잘 인지하지 못해요. 대신 짧고 간단한 책을 읽는 것도 좋습니다. 두 번째로 규칙적인 배변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배변하는 습관을 들이면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수분 섭취와 섬유질 섭취를 해주세요. 충분한 물을 마셔서 장 운동을 원활하게 유지하세요. 또 과일, 채소, 통곡물 등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을 많이 섭취하면 배변이 쉬워집니다. 그래도 만약 치질이나 치핵 같은 항문 질환이 생겼다면 주저하지 말고 바로 병원에 내원해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자연 치유로 회복되기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병원 내원이 필수입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 진단받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대처법입니다. 건강한 배변 습관으로 항문 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세요.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최근 뉴스에서 많이 언급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급발진 사고의 정의, 원인, 대처 방법, 전조 증상, 그리고 예방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려요. 그럼 효요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요TV. 먼저 자동차 급발진이란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급발진은 차량이 정지해 있거나 낮은 속도에서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갑자기 높은 출력으로 가속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브레이크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급발진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째, 차량에 기계적 결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자제어 유닛 ECU의 오작동이 급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 실험에 따르면 ECU가 전압 불안정으로 인해 가속 페달을 잘못 인식해 급가속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동차 내부의 컴퓨터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현상이라 볼 수 있습니다. 둘째, 진공 배력 장치의 압력 서지 현상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공 배력 장치의 압력 서지 현상은 브레이크 시스템에서 브레이크 페달이 단단해지거나 반대로 부드러워지면서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는 증상을 말합니다. 이 장치가 오작동하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제동력이 충분하지 않아 급발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운전자의 실수나 잘못된 운전 습관도 급발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급발진 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조 증상을 잘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조 증상을 발견하는 방법, 첫째, 엔진이 큰 굉음과 함께 진동한다면 급발진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시동을 걸 때 시원하게 부르릉 소리가 나지 않고 컥컥거리면서 날카로운 소리가 나거나 시동이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엑셀을 살짝 밟았는데 RPM이 3000 이상 비정상적으로 상승하거나 엑셀에서 발을 뗀 뒤에도 RPM이 떨어지지 않는다면 즉시 운행을 멈추고 견인차를 불러야 합니다. 급발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브레이크를 한 번에 깊게 밟아야 합니다. 오른발 위에 왼발을 포개어 있는 힘껏 꾹 밟아 엔진의 동력을 최대한 낮춰줍니다. 두 번째로 기어를 중립으로 두어 차량의 동력을 차단합니다. 세 번째로 차량 속도가 줄어든 뒤 사이드 브레이크를 단계적으로 당겨 속도를 줄입니다. 차량의 속도가 아직 빠를 때 사이드 브레이크를 한 번에 올리면 균형을 잃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차량이 완전히 정지하면 시동을 끄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합니다. 오늘은 자동차 급발진 사고의 정의, 원인, 대처 방법, 전조 증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급발진 사고는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지만 미리 대비하고 대처 방법을 숙지하면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자주 하는 습관들이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흔히 하는 행동들이 건강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혹시나 해당 사항이 있으시다면 꼭 고치셔서 건강 지키세요. 효효TV 지금 시작합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요TV.
커피 믹스 봉지로 젓기. 먼저 커피를 마실 때 스푼 대신 커피 믹스 봉지로 저으시는 분들 많으시죠? 이렇게 하면 편할 수 있지만 건강에는 정말 좋지 않습니다. 커피 믹스 포장지가 뜨거운 물에 닿으면 유해물질이 나올 수 있어요. 커피 믹스 포장지는 알루미늄을 덧댄 폴리프로필렌, PP이라는 포장재로 되어 있는데 뜨거운 물에 넣으면 필름이 벗겨지면서 인쇄 성분이 커피에 녹아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는 꼭 스푼을 사용해 저어주세요. 로션 바르고 영수증 만지기. 손 소독제나 로션을 바른 후 영수증을 만지는 습관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손 소독제나 로션에 든 에탄올과 보습 성분이 외부 물질을 체내로 흡수하게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영수증에는 비스페놀 A라는 화학 물질이 묻어 있어 체내로 흡수된다면 유방암이나 성조숙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손 소독제나 로션을 바른 후에는 영수증을 바로 만지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건강을 위해 꼭 기억해 보세요. 속 쓰릴 때 우유 마시기. 위가 쓰릴 때 우유를 마시는 습관 자주 하시죠? 하지만 우유는 오히려 위산 분비를 촉진시켜 속 쓰림을 더 악화시킬 수 있어요. 우유의 단백질인 카제인은 위산과 만나 덩어리가 되면서 더 많은 위산을 분비하게 합니다. 위가 쓰릴 때는 따뜻한 물이나 차를 마시는 것이 더 좋답니다. 이렇게 하면 속 쓰림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마른 입술에 침 바르기. 입술이 건조할 때 침을 바르는 습관도 좋지 않아요. 침은 입안의 세균을 입술로 옮길 수 있어 감염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갈라진 입술에는 자외선 차단제와 비타민 E 성분이 든 입술 보호제나 바셀린을 바르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입술을 건강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위에 아주 사소한 습관들이 건강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이번 여름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며 행복하게 보내세요. 지인분이나 가족들에게 꼭 공유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스마트폰이 느려져서 답답하셨나요? 오늘은 삼성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스마트폰 속도를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효요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요TV. 스마트폰을 빠르게 만드는 첫 번째 방법은 개발자 모드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개발자 모드를 활용해서 불필요한 화면 효과를 제거해 속도를 높이는 방법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폰에 숨겨진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시킬 건데요. 개발자 모드는 평소에는 숨겨져 있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숨겨진 기능이다 보니 따라하기 쉽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가족분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보시면서 한 발 한 발 따라하시면 보다 쉽게 따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개발자 모드를 활성화해 볼게요. 스마트폰 화면 위쪽에서 아래로 스와이프해서 설정 메뉴를 여세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설정 메뉴에서 맨 아래쪽에 휴대전화 정보를 찾아 터치하세요. 이 화면에서는 휴대폰의 모델명, 제품명 등 하드웨어에 대한 정보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찾는 개발자 모드는 소프트웨어 정보에 숨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위치한 소프트웨어 정보를 찾아 터치하세요. 이 화면에서는 휴대폰에 있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습니다. 대략 6번째쯤에 위치한 빌드 번호가 보이실 겁니다. 개발자 모드는 이 빌드 번호를 7번 연속으로 누르시게 되면 활성화가 됩니다. 빌드 번호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번 눌러주세요. 빌드 번호를 누르시다 보면 개발자가 되려면 4단계 남았습니다. 처럼 남은 터치 숫자를 알려줍니다. 7번 모두 누르셨다면 비밀번호 혹은 패턴을 입력해서 사용자임을 증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개발자 모드가 켜졌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뜰 거예요. 어렵지 않죠? 이제 개발자 모드가 활성화되었으니 이를 활용해 스마트폰 속도를 빠르게 설정해 보겠습니다. 다시 설정 메뉴로 돌아가시면 맨 아래쪽에 개발자 옵션이 새로 생긴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개발자 옵션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발자 옵션을 조정하기 앞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개발자 옵션은 말 그대로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는 전문가들을 위한 옵션들입니다. 함부로 아무거나 만졌다가는 스마트폰이 정상 작동하지 않을 수 있으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찾는 스마트폰을 빠르게 만들어주는 옵션은 창 애니메이션 배율, 전환 애니메이션 배율, 애니메이터 길이 배율 3가지 항목입니다. 이 3가지 항목을 찾아서 사용 안함 또는 0.5배로 설정해 주세요. 모든 설정을 완료하셨다면 화면 왼쪽이 꺽쇠를 눌러 개발자 옵션에서 나옵니다. 이제 스마트폰 속도가 훨씬 빨라졌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개발자 모드는 잘못 설정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 방법 외에는 다른 설정은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을 때는 개발자 모드를 꺼두는 것도 좋아요. 개발자 모드 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사용 중을 눌러 비활성화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왼쪽 꺽쇠를 눌러 나와주세요. 이렇게 하면 개발자 옵션이 비활성화됩니다. 설정에 들어가도 개발자 옵션이 사라지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빠르게 만드는 두 번째 방법, 사용하지 않는 어플을 닫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선 사용하지 않는 어플을 닫아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어플 끄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홈 화면에서 아래쪽에 있는 세 줄 아이콘을 터치해주세요. 현재 스마트폰에서 실행 중인 모든 어플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모두 닫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실행되고 있는 모든 어플을 한꺼번에 닫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빠르게 만드는 세 번째 방법, 디바이스 케어 기능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 자체에 탑재되어 있는 기능입니다. 설정 메뉴로 가서 디바이스 케어를 선택하세요. 메모리 항목을 터치하고 지금 정리를 눌러 메모리에 끼어있는 찌꺼기를 정리해 보세요. 스마트폰을 빠르게 만드는 마지막 방법, 정기적으로 껐다 켜기입니다. 갤럭시 스마트폰에는 자동으로 껐다 켜지도록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설정을 한번 해주시면 따로 손대지 않아도 자동으로 껐다 켜지게 됩니다. 설정 메뉴 디바이스 케어 자동 최적화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다시 시작 버튼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필요시 자동 다시 시작을 활성화 해주세요. 그러면 스마트폰이 자동으로 필요한 시점에 재시작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 예약도 활성화 해주면 매주 한 번씩 정기적으로 재시작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훨씬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삼성 갤럭시 폰을 좀 더 빠르게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변 친구분들에게 공유해 주신다면 스마트폰이 느려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기름진 음식을 먹고 나서 속이 메스껍거나 설사를 한 적 있으신가요? 한 번쯤 그럴 수 있겠지만 오늘 내용 보시고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증상이 늦게 나타나 알기 힘든 췌장의 건강 신호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내용이 기대된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럼 효요TV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일상을 밝히는 생활 속 도우미 효요TV. 먼저 기름진 음식 먹고 속이 울렁거리거나 설사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췌장은 지방을 소화하는데 꼭 필요한 효소를 만들어내는데요. 췌장이 손상되면 이 효소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기름진 음식을 소화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기름진 음식을 먹은 후에 속이 메스껍고 소화되지 않은 지방이 설사나 냄새가 고약하고 색이 흰 지방변 형태로 나올 수 있어요. 췌장이 손상되면 복부 통증을 유발합니다. 특히 급성 췌장염은 상복부에서 시작해 등으로 퍼지는 갑작스럽고 강한 통증이 특징입니다. 만성 췌장염이나 췌장암의 경우 몇 주간 지속되는 복통, 소화불량, 식욕부진,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췌장의 또 다른 신호는 갑작스러운 체중 감소입니다. 별다른 이유 없이 급격하게 체중이 줄어든다면 췌장 질환을 의심해 봐야 해요. 췌장암은 식욕부진과 통증 때문에 음식물 섭취가 줄어들어 체중 감소를 유발할 수 있어요. 특별한 이유 없이 6개월 동안 평소 체중의 5% 이상이 줄거나 기간과 관계없이 4.5kg 이상 체중이 줄면 병원을 꼭 가시길 바랍니다.
당뇨병도 췌장이 보내는 대표적인 신호예요. 췌장의 베타세포는 인슐린을 분비해 혈당을 조절하는데요. 췌장이 손상되면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당뇨병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만성 췌장염 환자의 약 90%에서 당뇨병이 발생합니다. 비만하지 않고 가족력 없이 50세 이상에서 갑자기 당뇨병이 생기거나 악화되면 췌장암 검진이 필요해요. 췌장에 대한 기타 증상으로는 발열, 빠른 심박수, 복부부기 및 압통, 황달, 지속적인 복통과 소화불량 등이 있어요. 특히 급성 췌장염의 경우 이러한 증상이 자주 동반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꼭 병원을 방문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세요. 증상이 뚜렷이 나타나면 이미 늦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췌장암은 작은 예후를 잘 관찰해야 합니다. 부디 건강 챙기셔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중요하니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꼭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효요TV 구독자 여러분. 여름철이면 빠질 수 없는 과일, 바로 참외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외는 달콤하고 시원한 맛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즐겨 찾는 과일인데요. 이 참외가 우리 건강에 어떤 이점을 주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수분 공급. 여름철에는 기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몸의 수분을 빠르게 소모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탈수 증상이 발생할 수 있어 수분 보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따라 여름철 탈수 방지와 수분 보충의 중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체온 조절의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의 몸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땀을 배출하여 열을 발산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수분이 손실되며 적절한 수분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체온 조절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체온 조절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열사병이나 열탈진과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지속적으로 물을 섭취하여 체온 조절을 돕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신체 기능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수분은 우리 몸의 여러 생리적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수분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영양소와 산소를 세포로 운반하며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탈수가 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이로 인해 심장과 다른 장기에 부담이 가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탈수 상태가 지속되면 소화장애, 두통, 피로감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충분한 수분 섭취를 통해 신체 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여름철에는 수분 보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참외와 같이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참외는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름철 탈수 방지와 수분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이처럼 수분 보충에 신경 쓰면 더위 속에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비타민과 미네랄. 참외에는 비타민 A, 비타민 C, 칼륨, 마그네슘 등의 필수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E는 시력 보호와 피부 건강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C는 면역력 강화를 돕습니다. 칼륨은 혈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참외에 들어있는 영양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타민 A입니다. 비타민 E는 시력 보호에 탁월합니다. 비타민 E는 로놉신이라는 시각 색소를 구성하는 데 필요하며 이는 어두운 환경에서 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비타민 E가 부족하면 야맹증과 같은 시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 E는 피부 건강을 돕습니다. 비타민 E는 피부 세포의 성장과 재생을 촉진하며 피부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로 인해 피부 건조와 주름을 예방하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비타민 E는 면역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참외에는 비타민 C도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C는 비타민 E와 마찬가지로 면역력 강화에 기여합니다. 비타민 C는 백혈구의 생산을 촉진하여 면역 시스템을 강화하고 감기와 같은 감염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줍니다. 또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자유 라디칼에 의해 발생하는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는 노화 방지와 만성질환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참외에는 칼륨도 들어있습니다. 칼륨은 나트륨과 균형을 이루며 혈압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절한 칼륨 섭취는 고혈압을 예방하고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그네슘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그네슘은 세포 내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ATP 아데노신 3인산 생성에 필수적입니다. ATP는 모든 세포 활동의 에너지원입니다. 마그네슘은 뼈의 구조와 강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칼슘과 함께 작용하여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이처럼 참외에는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따라서 여름철에는 참외를 섭취하여 건강을 지키고 체내 필수 영양소를 충분히 보충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소화 촉진. 참외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과일로 소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식이섬유는 음식물이 소화되는 과정을 원활하게 해주고 특히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물을 흡수해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켜줍니다.
이렇게 부피가 커진 대변은 장벽을 자극해서 장운동을 활발하게 만들고 그 결과 배변이 훨씬 쉬워지는 거죠. 또한 참외에는 수용성 식이섬유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장에서 젤 형태로 변해서 음식물이 장을 쉽게 통과하도록 돕고 대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참외를 먹으면 변비 예방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참외를 자주 섭취하면 소화가 잘 되고 배변도 원활해져서 변비로 고생하는 일 없이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습니다. 4. 항산화 작용. 참외에는 비타민C, 비타민 A 그리고 베타카로틴 같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들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항산화 물질들이 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우리 몸의 세포를 자유 라디칼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유 라디칼이란 무엇일까요? 자유 라디칼은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불안정한 분자로 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숨쉬는 과정이나 음식물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데 외부에서 오는 오염 물질이나 스트레스, 흡연 같은 요인들로 인해 더 많이 발생하기도 해요. 이 자유 라디칼들이 세포를 손상시키면 노화가 촉진되고 심각한 질병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서 항산화 물질의 역할이 중요해집니다. 항산화 물질들은 이 자유 라디칼들을 중화시켜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는데요. 참외에 들어있는 비타민C와 비타민 O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비타민C는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로 자유 라디칼을 제거하고 콜라겐 생성을 도와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합니다. 비타민 O와 베타카로틴은 피부와 눈 건강을 지켜주고 면역력을 강화시켜줘요. 이렇게 항산화 물질들이 우리 몸의 세포를 보호해주기 때문에 노화를 방지하고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몸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5. 심혈관 건강. 참외는 여름철에 즐겨 먹는 과일로 맛도 좋고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 E가 풍부해서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먼저 참외에 들어있는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의 나쁜 콜레스테롤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 수치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관벽에 쌓여서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는데 이 동맥경화가 심해지면 혈관이 좁아지고 혈액 흐름이 막히면서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타민 E는 이런 나쁜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막아서 혈관벽에 쌓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또한 H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혈액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6. 암 예방. 참외에는 베타카로틴, 비타민 E, 셀레늄과 같은 암 발병률을 낮추는 성분들이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이 어떻게 암 예방에 기여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베타카로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베타카로틴은 우리 몸에서 비타민 O로 전환되는 항산화 물질입니다. 이 항산화 물질은 세포를 보호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자유 라디칼을 중화시켜 세포 손상을 방지하고 이는 암세포의 형성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폐암, 피부암, 유방암 등 다양한 암의 발병률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음으로 비타민 E입니다. 비타민 E는 강력한 항산화제 중 하나로 세포막을 보호하고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E는 나쁜 콜레스테롤 LDL의 산화를 막아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E는 특히 전립선암, 유방암, 대장암 등 다양한 암의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셀레늄입니다. 셀레늄은 미량 영양소로 강력한 항산화 효소인 글루타티온 퍼옥시다아제를 활성화시켜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이 효소는 체내에서 유해한 과산화물을 중화시켜 암세포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셀레늄은 특히 대장암, 폐암, 전립선암의 예방에 효과적이며 면역 시스템을 강화해 암세포의 성장을 방지하는 데 기여합니다. 이처럼 참외에 포함된 베타카로틴, 비타민 E, 셀레늄 등의 성분들은 모두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통해 세포를 보호하고 자유 라디칼로부터 세포를 방어하여 암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유 라디칼은 세포를 손상시켜 암세포의 형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항산화 성분들이 이를 중화시킴으로써 암 발병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참외와 극성인 음식. 참외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많은 이점이 있지만 특정 음식들과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이나 불편함을 유발할 수 있어요. 어떤 음식들과 조합을 피해야 하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로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참외는 수분이 많은 과일이라서 우유나 요거트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장에서 발효가 일어나면서 가스가 생길 수 있고 이로 인해 복통이나 설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외와 우유는 따로 먹는 게 좋겠죠? 두 번째는 씨앗이 많은 과일입니다. 수박처럼 씨앗이 많은 과일과 참외를 함께 먹으면 위장에 부담이 갈 수 있어요. 수분이 많은 과일과 씨앗이 많은 과일이 만나면 소화가 좀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진 음식과 고기입니다. 참외는 소화가 잘 되는 과일이지만 기름진 음식이나 고기와 함께 먹으면 소화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은 소화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리니까 참외와 함께 먹으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참외는 자연스럽게 단맛이 나기 때문에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과 함께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상승할 수 있어요. 혈당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참외와 설탕이 많이 든 음식은 함께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알코올입니다. 참외와 알코올을 함께 먹으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고 소화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알코올이 위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참외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여름철 대표 과일인 참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영양소를 가지고 있는 참외는 암도 예방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고 하니 여름철 대표 과일인 참외는 맛도 좋고 건강에도 많은 이점을 줍니다. 제철을 맞아 신선한 참외를 섭취하며 무더위를 이겨내시는 효요TV 애청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효요TV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유익한 정보를 계속 제공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와 유익한 컨텐츠를 원하시면 효요TV 구독하기를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